여러분, 역사상 단 한 번도 공중전에서 패배한 적 없는 전투기를 아십니까? 무려 104승 0패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진 미 공군의 절대적 우위 F-15입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전투기가 지난 4월 3일 하늘이 아닌 땅에서 날아온 이란의 방공 미사일에 허무하게 격추되었습니다. 약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한순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로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이 900억 원짜리 첨단 비행기의 잔해를 챙기는 대신 그 안에 타고 있던 단 한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 값의 몇 배를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자본과 군사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본주의와 효율성의 최정점에 있는 미국이 단순한 휴머니즘 때문에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전우회나 미담이 아닙니다. 이 대규모 구조작전 이면에는 한 명의 조종사가 적국에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과 글로벌 지정학적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냉혹한 월스트리트식 리스크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은 왜 현상금까지 내걸며 이 한 사람을 산채로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미국은 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그를 되찾으려 했을까요? 그 아찔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그 조종사가 미사일 피격 직후 생사를 오가는 20지의 살인적인 압력을 견디며 사출 레버를 당겼던 바로 그 48시간 전의 지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미사일에 피격되는 순간 조종사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초입니다. 이 2초 안에 생사를 결정짓는 사출 레버를 당겨야만 하죠. 레버를 당기는 순간 머리 위 캐노피가 폭발하고 로켓이 점화되며 조종사는 하늘로 쏘아 올려집니다. 이때 인체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가 무려 20G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놀이공원의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주는 압박감의 10배가 넘는 마치 거대한 트럭이 시속 100km로 등뼈를 들이받는 듯한 파괴적인 물리적 충격입니다. 실제로 사출에 성공하더라도 서너 명 중 한 명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탈출 그 자체가 육체를 부셔버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셈입니다. 그 지옥 같은 압력을 견디고 2명의 조종사가 하늘로 튕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펼쳐진 하얀 낙하산은 잿빛 하늘 아래서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적군의 방공 레이더망과 지상 병력에게 "우리 여기 있습니다. 어서 쏘세요." 라고 손을 흔드는 표적지나 다름없었죠. 이란의 지상군들은 포식자처럼 이 두 조종사의 낙하 궤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앞좌석에 있던 조종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는 참혹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투입된 2대의 특수구조 헬기가 이란의 대공화력에 벌집이 되었고, 승무원들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구조작전을 엄호하던 텅스텐 장갑의 A-10 공격기 한 대마저 피격당해 간신히 쿠웨이트 영공까지 불타는 기체를 끌고 가서야 조종사가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백억 원의 군사자산이 추가로 파괴되고 더 많은 생명이 사지로 내몰리는 이 잔혹한 피해 교환비,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끔찍한 경제적 셈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앞좌석 조종사를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는 환호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침묵과 짙은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그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뒷좌석 조종사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미 국방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실종된 뒷좌석 무기관제사의 계급이 무려 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계급이면 펜타곤의 안락한 지휘통제실에서 스크린을 보며 작전을 지휘해야 할 고위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브레인이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홀로 추락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인 한 명의 실종이 아닙니다. 대령급 조종사의 머릿속은 걸어다니는 1급 군사 기밀 서버 그 자체입니다. 그날의 폭격 목표, 아군의 은밀한 이동 경로,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암호화 통신 코드, 나아가 적 방공망의 치명적 취약점까지 중동 군사작전의 빅픽처가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를 생포한다는 것은 곧 월스트리트의 가장 거대한 투자은행의 메인 금고 비밀번호를 통째로 해킹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간파한 이란 정부는 즉각 6만 달러, 한화 약 8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며 미군 조종사를 반드시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오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화폐 가치가 바닥을 친 이란의 현실에서 이 8천만 원은 일반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당첨된 로또였습니다. 수천 명의 정규군과 민간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냉혹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적국에게 미군 조종사는 인권이 보장되는 포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체스판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가장 훌륭한 조커 카드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TV에 멍든 얼굴로 끌려 나와 강압에 의해 반전 성명을 읽어야 했던 미군 조종사들. 1960년 소련에 격추되어 결국 거물급 스파이와 맞교환되었던 U2 정찰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최고급 정보 카드, 완벽한 선전 카드, 그리고 막강한 협상 카드. 이란은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쥐고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령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의 중동 군사력은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글로벌 유가 폭등이라는 최악의 경제적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수천 명의 추격자를 피해 웅크린 대령이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대령의 손에 남겨진 생존 자산은 9mm 권총 한 자루, 암호화된 소형 무정이, 구급 키트, 에너지바 몇 개, 그리고 서바이벌 나이프가 전부였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가 걸린 지정학적 체스판의 핵심 기물이 시장의 폭락을 방어할 어떤 해지 수단도 없이 맨몸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와 맞서야 하는 소액 투자자처럼 적진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입니다. 무정이를 길게 켜는 순간 적의 전파 탐지망의 위치가 노출되어 즉각적인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는 단 몇 초 만에 암호화된 지 PS 좌표를 전송하고 즉시 전원을 꺼야만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적에게 들릴 수 있는 칠흑 같은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지금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무형 자본은 과거 3주간 이수했던 혹독한 ERE 훈련의 기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최악의 경제 붕괴 상황을 가정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극단적인 공포 앞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잔혹한 과정입니다. 식량도 없는 산악에 버려져 단백질 보충을 위해 벌레를 씹어먹고 양말에 맺힌 이슬을 짜내어 마시는 법을 몸에 새깁니다. 마지막 단계는 모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머리에 자루가 씌워진 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신문당하고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비좁은 상자에 갇혀 진짜 고문과 구분할 수 없는 극한의 정신적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과정에서 엘리트 군인들의 80%가 스스로 멘탈이 붕괴되어 탈락합니다.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국의 조종사들에게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강제로 주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패닉이 찾아오면 이성이 마비되고 마치 뱅크런 이 터진 은행처럼 모든 합리적 판단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지워진 순간에도 세포와 근육이 먼저 반응하도록 본능을 재설계하는 작업인 셈이죠. 그렇다면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된 이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억은 8천만 원의 현상금에 눈이 먼 적군들이 실탄을 장전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작금의 실전 상황에서도 과연 시스템의 붕괴 없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혹독한 훈련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1995년 6월 보스니아 내전의 하늘을 날던 스콧 오그레이디 대위의 사례를 보시죠. 당시 세르비아군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완벽한 폭락 타이밍을 노리듯 방공 레이더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F-16 전투기가 사정거리 정중앙에 들어올 때까지 은밀하게 잠복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찌른 치명적인 미사일 한 방에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죠. 적진 한복판에 추락한 그는 SERE 훈련에서 체득한 대로 즉시 자신의 존재를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나무잎을 덮은 채 적병의 군화 발자국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숨을 참으며 완벽한 비유동성 자산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장 6일 동안 그가 섭취한 자본이라곤 잎사귀에 붙은 개미 몇 마리와 양말에 짜낸 빗물뿐이었습니다. 오그레이디는 훗날 이 지옥 같던 6일을 회상하며 사냥당하는 동물의 기분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결코 부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6일째 새벽, 미군은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무려 40대가 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 적의 눈을 가리는 전자전기를 동시에 출격시켰습니다. 이는 파산 위기에 처한 핵심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습니다. 빗발치는 대공사격을 뚫고 벌어진 7분간의 피말리는 교전 끝에 그는 마침내 구조 헬기에 오를 수 있었죠. 결국 몸에 새겨진 훈련의 가치가 완벽히 증명된 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그레이디에게는 숨어서 미국의 거대한 구조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6일이라는 시간적 유동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천만 원의 현상금에 눈이 먼 수천 명의 군중과 고도로 훈련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촘촘한 수색망 한가운데 고립된 우리의 대령에게도 과연 그만한 인내의 시간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그레이디가 추락했던 90년대의 세르비아와 지금 대령이 고립된 이란은 그 판돈의 규모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국가의 최전개 병력인 혁명수비대를 동원해 마치 거대 자본이 알짜 기술을 보유한 경쟁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벌이는 치밀한 적대적 M&A처럼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1999년 세르비아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격추되었던 F-117 스텔스기의 조종사 젤코 중령 역시 배수로에 진흙을 바르고 숨어 있을 때 적수색대가 불과 수백 미터 앞까지 다가왔던 숨 막히는 위기를 겪었죠. 단 몇 분의 오차만 있었어도 그는 완벽하게 포획되어 적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을 겁니다. 더욱 끔찍하고 뼈아픈 역사적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과거 베트남전에서는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무려 11명의 정예 구조대원이 헬기와 함께 폭사하며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하러 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하는 참혹한 악순환이었죠. 차가운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적 렌즈로 보자면 이는 전형적인 매몰 비용 오류의 표본입니다. 이미 상장 폐지된 자산을 되찾겠다고 무리하게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계좌 전체가 깡통을 차는 더 거대한 파산을 맞이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미군은 이런 치명적인 손실의 역사를 예외적인 투자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반드시 집행해야 할 확고한 전통이자 시스템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조종사의 격추 신호가 펜타곤에 수신되는 즉시 미공군은 전투수색 구조 시 SAR라는 오직 생환만을 위한 특수 펀드를 가동합니다. 이 작전의 핵심 자산은 바로 파라레스큐라 불리는 최전개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빗발치는 대공포망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치명상을 입은 조종사를 보호하며 동시에 응급수술에 준하는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전투원인 동시에 숙련된 외상응급의의 역할까지 해내야 하는 전장이라는 가장 변동성 높은 붉은 피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극한의 리스크 관리자들인 셈입니다. 지원자의 80%가 짐을 쌀 정도로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탈락률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회계장부나 엑셀표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 비합리적인 구출 작전에 미국은 대체 어떤 냉혹한 지정학적,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막대한 국부를 쏟아붓는 것일까요? 여러분, 냉정한 월스트리트의 회계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F-15 조종사 한 명을 실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00억에서 최대 200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최신형 전투기라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최상위 핵심 인재 한 명을 스카우트하거나 유망한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R&D,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조종사가 적에게 넘어가면 1급 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손익계산서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달러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무형의 신뢰 자본에 있습니다. 한 명의 엘리트 조종사가 실전의 조종석에 앉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피나는 세월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 솔로 비행의 떨림, 야간 출격의 압박감 속에서 다져진 감각, 그리고 수백 시간의 시뮬레이터 훈련 데이터. 900억 원짜리 쇳덩어리 전투기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웅장한 조립 라인에서 몇 달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10년이 농축된 정교한 인적 자본은 세상 그 어떤 첨단 자동화 공정으로도 단숨에 찍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와 군인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인프라, 심리적 계약의 유지입니다. 만약 미국이 경제적 수지타산이나 외교적 리스크를 핑계로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를 포기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치 국가의 중앙은행이 돌연 예금자 보호를 폐지하고 시장에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뱅크런 사태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조종사들의 머릿속에 전염되는 순간 아무리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스텔스기가 경납고에 넘쳐난들 그 죽음의 사지로 기꺼이 날아갈 인적 엔진은 영원히 꺼져버리게 됩니다. 과거 강대국들은 뼈저린 희생을 거치며 이 냉혹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수백억의 비용을 태워서라도 격추된 동료를 끝까지 구출해내는 국가의 확고한 투자를 목격할 때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도 더욱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구출 작전은 단순한 전우애나 휴머니즘이라는 감성적 사치품이 아닙니다. 제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한 가장 차갑고 치밀한 핵심 해지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전략의 기저에는 내 동료를 지옥에 버려둘 수 없다는 끓어오르는 인간의 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미국의 신뢰 시스템은 지금 이란의 험준한 흑암 속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 대령에게도 기적처럼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4월 3일 밤 이란 남서부의 차가운 산악지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위에 기대 앉은 대령의 귓가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잭팟을 노리고 몰려든 이란 수색 대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소리였죠. 마치 레버리지를 한계까지 끌어다 쓴 투자자에게 파산을 알리는 마진콜의 경고음처럼 죽음의 발소리가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침묵하던 무정의 너머로 미군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구제 금융 시스템이 마침내 가동된 것입니다. 워싱턴은 즉각 투트랙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CIA가 이란 내부에 고도의 시장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군이 이미 조종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다 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죠.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대 자본이 개미들의 시선을 엉뚱한 종목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기만술처럼 이란 수색 병력의 주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헛돌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진짜 핵심 자본인 나이트 스토커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어둠을 틈타 침투했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을 주도했던 이 어둠의 스페셜리스트들은 거대한 MC-130J 수송기를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강행 착륙시켜 임시 활주로, 즉 전진 기지를 박아 내놓았습니다. 적국의 심장부에 거대한 쐐기를 박은 겁니다. 하늘에서는 전자정의가 이란의 방공 레이더망에 강력한 노이즈를 뿌려 눈을 멀게 했고 치명적인 무장 드론들이 대령 방형 3km 이내로 접근하는 적들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며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한 구조 헬기는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의 매복 병력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11명의 구조대원이 몰살당했던 그 끔찍한 상장 폐지의 악몽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맹렬한 총격전이 불을 뿜었습니다. 다른 이가 살 수 있도록 이라는 모토를 가슴에 새긴 미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대령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과연 이 피튀기는 적대적 충돌 속에서 미군은 최악의 손실을 피하고 목표한 핵심 자산을 무사히 추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격추로부터 약 48시간. 빗발치는 총격전 끝에 대령은 마침내 구출,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군사 역사상 적국 영토 가장 깊숙한 곳에서 2명의 조종사를 각각 따로 구출해낸 최초의 완벽한 작전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죠. 구조팀 전원이 무사히 생還했지만 진정한 위기는 퇴각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특수부대를 실어 나르며 사막 한가운데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거대한 수송기 MC 130J 2대가 모래늪에 깊숙이 빠져 기동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1980년이란 인질 구출 작전 당시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하며 작전이 대실패했던 독수리 발톱 작전의 참혹한 악몽이 다시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대응은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워싱턴은 즉시 3대의 수송기를 추가로 급파해 인력만 신속히 빼낸 뒤 모래에 박힌 수천억 원짜리 자사 수송기들을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자폭시켜 버렸습니다. 이란에게 단 하나의 기술적 전리품도 넘기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산을 기꺼이 손절매해버린 것이죠. 900억 원짜리 전투기가 추락한 날, 미국은 수천억 원의 추가 장비와 수백 명의 정예 병력을 태워버리며 오직 사람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 압도적 스케일의 구출 작전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의 생명줄과도 완벽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령이 생포되어 기밀이 유출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했다면 어땠을까요? 글로벌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을 것이고, 이는 즉각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기업의 살인적인 생산 단가 폭등,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초토화시키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쓰나미로 덮쳐왔을 겁니다. 즉, 자국의 핵심 인적 자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이 거대한 안보 투자가 역설적이게도 지구 반대편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낸 셈입니다. 1995년에 오그레이디 대위가 증명했고 2026년 4월에 이란 산악지대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처절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혹한 지정학적 셈법과 경제의 이면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 패권의 심장, 대만 TSMC가 공격받는 날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닥칠 소름 돋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